안녕하세요. 경주 황성공원 천연 맨발길입니다. 운영시간은 오후 10시부터 10분간인데요. 황토길 자동 물 분사장치 운영시간이 10시부터 10시 10분까지인데 오늘은 조금 늦게 가동이 되는지 아직 10시 반이 다 돼가는데 분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천연 황토길의 매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시간에 맞춰서 야간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황토 맨발길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그러면 이 물이 밤새 스며들어서 촉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맨발 걷기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를 하게 됩니다. 물 압력이 굉장히 센지 이쪽 끝까지 물이 분사가 되고 있는가 봅니다. 저는 이렇게 세지 않았는데요. 압력 조절을 더 높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니기가 꽤 힘든데요. 물이 이 길 건너편으로 까지 넘어오니까 완전 축축하게 물이 많은데 너무 많이 분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과도하게 분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분사 시간도 10시가 훨씬 넘은 시간인데 어떻게 된 건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물에 젖으니까 황토가 제대로 된 색깔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 황토길은 어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미생물이 서식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황토 자체의 알갱이가 미생물이 특히 유익한 균들이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맨발 걷기에 황토길은 면역력 향상에 좋다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어릴 때부터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미생물에 접촉을 하면 그것이 면역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실 속에 자란 화초는 약간의 추위만 와도 말라버리잖아요. 죽어버리는데 그러나 거칠고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 식물들은 거기에 면역력이 이미 생겨져 있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자, 이 황토길 여기는 아직 물이 살수장치, 분사장치가 없는 구간입니다. 일부 구간에만 분사장치가 있습니다.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면역력이 부족한 특히 아동들에게 황토길을 권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서 면역력이 약해서 생기는 질환들이 참 많습니다. 아토피, 또 건선, 그 각종 알러지나 피부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지나치게 한 학계의 발표에 따르면 지나치게 균이 없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청결한 상태에서 생활하게 되면 오히려 다양한 미생물에 대한 내성을 면역력을 기를 기회를 박탈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구강청결제 있지 않습니까?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는 것도 유익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입안에 다양한 미생물의 번식을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에 다양한 미생물들이 분포하는 것들을 방해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없애버리는 것보다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도록 해야 이 자연이든 인체든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모택동이가 중공 시절에
참새 소탕령을 내렸답니다. 왜냐하면 인민들이 수십만 명이 굶어 죽는데 참새떼가 한번 싹 스쳐가면 나달들을 다 이렇게 따먹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참새떼가 백해무익하다 이래서 전국의 포수들에게 참새 소탕령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포수들이 그해 참새를 거의 실을 말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민들이 굶어 죽지 않게 되었다 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 후에 3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참새떼가 해로운 벌레들을, 해충들을 잡아먹었는데 천적이 없어지니까 전국의 논밭에 병충해가 들끓은 거죠. 벌레에 대한 해가.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참새떼를 또 육성하는, 그리고 개체수를 늘리는 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뭔가 조절하는 것이 최소한으로 하되 자연스럽게 조절이 되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그 예화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에도 적용을 해보면요, 이 자연스럽게 황토 맨발길을 산책을 하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생물, 다양한 균에 접촉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밝게 건강하게 자라는 또 원동력이 된다는 거,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박동창 박사님이나 권택한 맨발학교 교장 선생님이 주로 주장하는 내용이거든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황토는 너무 좋습니다. 물론 황토 예찬론자는 아닙니다. 어떤 흙이든 맨발로 땅을 밟으면 어싱 효과나 또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하는 지압 효과, 또 발바닥의 아치를 움직이게 하는 아치 효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굳이 효과를 따지자면 황토길은 특히 면역력 향상에 좋다. 그것은 미생물의 서식하기에 아주 좋은 황토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황성호원 천년 맨발길에는 이런 몽돌 지압길이 두 군데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 S자형인데요, 이것도 한 바퀴 산책할 때 한번 지나가는 게 참 좋습니다. 황토 길을 걸어도 움푹 파여 있는 용천혈, 아치에 쑥 들어간 부위는 자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압을, 돌을 밟으면 쑥 들어간 곳에 골고루 지압이 됩니다. 그래서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지압 효과가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한 바퀴 돌 때마다 지압할 곳이 어딨나 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지나가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황토길은 미생물이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이라서 면역력에 좋다, 특히 피부 질환에 좋다, 아토피 이런 질환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황토 자체가 쫀득쫀득하고 말랑하기 때문에 우리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안함을 느낍니다.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땅토끼를 밟다 보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사토 길이 있습니다. 마사토 길은 주로 또 산책로에도 마사토 길이 있고요. 경주의 마사토 길로 유명한 것은 경주시에서 보문 단지 쪽으로 넘어가는 길에 진평왕릉이라고 유명한 왕릉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평왕릉에서 보문 호수 쪽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1점 몇 킬로짜리 바로 산 밑으로 편안하게 조성되고 널찍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참 좋습니다. 넓고 사람들이 교행을 해도 부딪힐 것이 없고 다소 한적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가다가 휴식하거나 또 진평왕릉이 풍광이 너무 좋습니다. 주변에 다 밭이고 논이고 그리고 산이거든요. 공기도 좋고 오염된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의자를 가지고 가서 따뜻한 봄부터 가을까지 여가를 즐기는 가족 단위들이 참 많이 옵니다. 위험한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진평왕릉 그쪽 마사토 길의 장점은 뭐니 해도 지압 효과죠. 이런 것도 황토를 막 부드럽게 다시 긁어 놓은 곳인데요. 일종의 마사토 효과가 납니다. 딱딱한 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압 효과가 탁월합니다. 또 마사토 많은 곳은 산이잖아요. 산에는 배수가 잘 됩니다. 웬만큼 비가 와도 산에는 다 흡수가 되고 미끄럽지가 잘 않습니다. 황토산은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은 배수가 잘 되는 마사토 산이 많기 때문에 또 나무 뿌리가 비가 많이 오면 흡수를 합니다. 가물 때는 다시 물을 내어 놓아서 산의 또 물을 조절하거든요. 자연은 신비하죠. 이 마사토 길은 특히 지압 효과에 좋고요. 또 어싱 효과에도 산, 태고의 신비, 인위적으로 다듬지 않는 그 산은 또 어싱 효과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년, 만년의 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데 인위적으로 조성한 곳보다 오히려 참 태고의 어싱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도 마찬가지로 낯선 미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새롭고 너무 위험한 산길이 아니면 이렇게 천천히 맨발 걷기를 하시고 발을 깨끗이만 씻어 주시면 또 다른 면역력 향상 효과도 있고 지압 효과가 탁월합니다. 지압이 되면 두뇌가 제일 좋잖아요. 지압은 바로 두뇌와 연결이 됩니다. 두뇌의 자극을, 뇌의 자극을 주거든요. 모든 발바닥에 오는 자극은 두뇌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산은 웬만큼 저는 비가 와도 산에 갑니다. 물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다만 산에는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미끄러운 돌이나 바위나 이끼가 긴 바위, 그리고 나무 뿌리, 길에 드러난 나무 뿌리 있잖아요. 불쑥 솟아오른. 마를 때는 안 미끄럽지만 젖으면 나무 뿌리가 미끄럽습니다. 맨발로 하면요. 그래서 웬만하면 흙으로 밟아서 천천히 오시고요. 만약 비가 오면 당황해서 확 내려올 때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는 날씨를 잘 보시고 또 신발을 항상 가방에 탁 넣어서 유사시에 슬리퍼나 신발을 신고 내려오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모르잖아요. 저도 산에 가서 한 번도 발을 다친 적은 없지만
혹시 압니까? 또 갑자기 부득이하게 뭐가 짐승이 튀어나온다는데 확딱 뛰다가 발가락이 다친다거니 골절하거나 째지는 경우가 있으면 간단한 또 반창고나 드레싱 할 거와 신발은 가방에 딱 넣어서 물과 함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물이라고 했죠. 또 연세가 들면 목이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당황하잖아요. 만약에 콩고물을 떡을 먹다가 목이 막히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땀을 흘리며 힘들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땀이 식을 때나 그러면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산에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또 없잖아요. 그래서 꼭 음료수, 물 이런 것들을 꼭 갖고 가시고요. 또 오이나 이런 것들, 신선한 과일 이런 것들은 꼭 조금 들고 가셔서 갑자기 목이 막히거나 또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면 결국에는 피부에도 좋지 않고 건강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리 유비무환의 자세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입니다. 산에는 풀숲에 낯선 길에는 맨발로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만에 하나 그곳에 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네나 어떤 독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압니까? 자신을 믿을 때는 믿지만 그럴 때는 자신을 믿지 마시고 내가 아무리 정확히 봤다 해도 흙 밑에 풀 밑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니까 유리 조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성묘객들이 병을 던졌을 수도 있고 날카로운 철 조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방심하지 마시고 맨발 걷기의 최고의 기술은 안전한 맨발 걷기라는 거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맨발 걷기로 건강을 챙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봄철부터는 산에 올라갈 때 아니면 들판에 맨발 걷기를 하실 때 절대로 낯선 풀밭에 들어가지 마라. 뭐가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딱 새겨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산에 특히 내려오실 때 특히 축축할 때 바위나 또 나무 뿌리 밟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안전하게 시야를 가까이 보면서 천천히 내려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다고 효과가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맨발 걷기의 어싱 효과는 얼마나 오래 땅에 붙어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니까 맨발 걷기는 속도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거, 흙과 붙어 있는 시간, 그것이 가장 어싱 효과를 활성산소를 중화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황토길, 마사토길 했잖아요. 그 다음 학교 모래 운동장입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싱 장소가 학교 운동장이거든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인조잔디나 우레탄 이런 것들로 덮여나가는 곳이 들어 있는데요. 이 맨발 걷기에서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운동장, 모래, 땅입니다. 장점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위험한 날카로운 물건들이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평탄합니다. 그래서 돌뿌리가 있거나 또 움푹 융기하거나 돌출된 데가 있으면 발가락을 스치거나 다치기가 쉬운데요.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지내기에 좋게 늘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에는 모래가 있습니다. 모래는 마사토와 마찬가지로
두뇌 발달에 참 좋습니다. 자극을 차근차근 이렇게 밟아주기 때문에 그 모든 자극이 발 자극은 뇌 자극으로 연결이 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과 같은 질환에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 좋을 이유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뇌를 자극하니까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은 깨끗하다. 그리고 안전하다. 그리고 두뇌에 좋다. 그리고 언제든지 가능하다. 학교 수업 시간이나 이런 시간만 피하고 또 다니면서 이렇게 또 혹시 굵은 돌이나 날카로운 쓰레기 이런 것들이 보이면 내가 걷는 장소, 또 내 가족이 걷는 장소니까 한 번씩 깨끗하게 치우는 이런 에티켓도, 그러면 자신도 위하고 지역사회 아이들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그런 매너가 더 필요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의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바다, 정말 좋죠. 맨발 걷기의 효과, 의식의 효과, 특히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효과는 수분 그리고 염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넓은 면적의 의식을 하느냐. 자, 모래사장이나 바닷가에 해변에 들어가면 발 전체가 푹 빠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의식의 면적이 물도 땅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넓어집니다. 발목 전체까지 빠지잖아요. 그리고 의식의 효과를, 활성산소의 중화를 배가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염분입니다. 염분이 있으면 자유전자의 이동이 훨씬 양이 많아지고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같은 시간에 활성산소를 중화할 수 있는 자유전자의 이동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모래나 이런 것들은 또 다리에 근력 운동이 됩니다. 푹푹 빠지니까 약간의 운동이 더 되거든요. 그래서 또 충격은 덜하고 다리 운동은 더 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도 어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해변에서 불어오는 해풍, 거기도 염분이 있고 또 미네랄이 있고, 또 바다에는 조개 껍질, 여러 가지 미생물들도 있고 미네랄이 참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체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바다 의식은 맨발 걷기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갯벌에 하는 의식도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미생물들이나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의식 효과는 물론 좋은데 그런 생태계를 약간 파괴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뻘 속에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생명체가 발로 빠꼼한 데 없이 사람들이 때로 밟아버리니까 생태계가 무너지는 효과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미생물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명체들의 서식처인데 거기는 저 같으면 좀 자제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효과는 많습니다. 뻘은 또 생명체의 집이거든요. 그 집이 물론 이런 흙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개미나 다양하게 움직이는 생명체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걸음걸이지만 뻘은 더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위해서 뻘도, 또 건강을 위해서 뻘도 그래야 될 일이 있다면 저는 그 부분에는 이렇게 굳이 막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갯벌은 가급적 생명체의 서식을 위해서 자제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 이제 물이 그쳤습니다. 이게 물렁물렁합니다. 등껍질처럼 물룩물룩 갈라져 있는데 물이 싹 스며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촉촉해져서 내일 아침이 되면 아주 말랑말랑한 황토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주 황성공원 천년 맨발길은 참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밤 11시가 다 되어도 불이 환하게 있고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이 넓은 황토길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하지 않습니다. 치안이 좋습니다. 불이 밤새 이렇게 조명을 밝히고 있어서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풍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밤에 카메라로만 비춰봐도 이 정도입니다. 조금 있으면 지천의 맹문동 꽃이 보랏빛으로 넘실댑니다. 자, 이제 새순이 막 돋아나고 있죠. 아마추어 사진작가, 프로 사진작가들이 떼지어서 조금 있으면 사진 촬영, 보랏빛으로 물든 맹문동 황성공원 숲을 촬영하기 위해서 오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다른데 다 가시지만 계족산도 가시고 대모산도 가시고 문경세제도 가시고 바닷가도 가시지만 경상도 경주시에 오시면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에 있는 천년 황토 맨발길 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맨발 걷기 좋은 땅, 황토, 마사토, 그리고 모래, 바다, 갯벌, 어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매일 갈 수 있는 가까운 곳, 그리 넓지 않아도 하루에 한 번 이상 늘 방문하며 오며 가며 출근하며 퇴근하며 저녁에 잠자기 전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곳, 그곳이 가장 좋은 맨발 걷기 장소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지금은 일반 산책로가 쭉 있습니다. 일반 산책로는 쭉 이렇게 길게 원을 그리면서 있습니다. 여기도 맨발 걷기로 얼마든지 마사토 길이니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살수를 분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가 온 직후에 미끄럽다든지 비가 많이 와서 너무 무르다든지 하면 황토길 보호를 위해서 어느 정도 촉촉하고 말랑할 때까지 밟지 않고 이런 마사토 길을 걸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신발 신고 걷는 사람, 맨발로 걷는 사람이 공존하는 유명한 경주 황성공원입니다. 지금도 살수가 신나게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저쪽에는 살수가 멈췄고요. 이제 약간의 이쪽에만 살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쪽 저쪽 번갈아 가면서 살수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일반 산책로 거꾸리 여기 있습니다. 또 레그 스트레치 머신 있습니다. 여기도 거꾸리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갈라진 교차로가 있고요. 이쪽에는 시민공원 운동장이 있습니다. 축구장이고요. 육상이나 마라톤 육상 경기도 하고 시민들이 밤 10시 전까지는
여기에서 달리기도 하고 조깅도 하시고 또 여러가지 스포츠도 하고 운동 연습도 하고 이런 장소가 바로 시민운동장 황성공원 직이문 쪽에 주차를 무료 주차하시고 이렇게 화장실이 저 앞에 있고 여기에 세족대 먼지털이 있고 여기서 황성공원 맨발길이 시작이 됩니다. 자, 아직까지 살수가 되고 있네요. 이제 제법 축축하게 젖어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왔을 때는 이쪽에 살수가 되고 있었는데 이쪽에는 지금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이쪽에 살수가 되고 있는 거 보니까 양쪽에 다 할 때는 압력이 약해서 황토길의 절반만 이렇게 촉촉해졌는데 아마 그 때문에 한쪽하고 한쪽하고 압력을 높여서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한 바퀴만 더 걷고 집으로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가 그치니까 이제 땅이 벌써 살짝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황성공원에 오실 때 분사를 하는 것을 보면 아, 정말 멋진 곳이구나